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법제론 편 들어갑니다. 제8영역이고요. 마지막 영역입니다. 3교시 시험 과목에서 영역에서 마지막 영역이 되겠는데 사회복지법제론은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23년도에 20일에 총평을 해보면 전반부는 좀 쉬웠는데 후반부가 좀 지엽적인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문제 13문제보다 후반부의 12문제에 좀 집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뒤에 부분이 좀 지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요. 자, 그래도 25문제 중에서 18개 이상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다. 왜? 쉬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판례 문제가 새로운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있잖아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면 이거는 지엽적인 부분이 되겠죠. 법률에서 나왔다면은 이제까지 기출에서 나왔던 평이한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엽적으로 출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을 뒤에 부분에 풀 때는 지엽적인 거 풀 때는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를 좀 놓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51번에서 63번 문제까지 13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인데요. 연도를 아셔야 되죠.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1981년에 노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명 산재보험법이라 하죠. 1963년이고요. 고용보험법은 1993년입니다. 93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제일 빠른 것이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 나왔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니은이 있었네요. 1963년이 있었습니다. 자, 니은이 빠르고 그 다음에 바로 70년 디귿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라 디귿으로 들어가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역인데 연역에 대한 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52번 문제는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입니다. 자, 기역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 34조는요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이건 해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점에 국가는 블랭크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가 2항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블랭크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5항에 있습니다. 5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것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가 들어가고 두 번째 디귿에 들어갈 것은 법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제가 넣어서 읽겠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52번의 해설 꼭 봐주세요. 1항부터 6항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헌법 34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아닙니다. 바뀌었네요. 자, 여기 기초연금법이 생긴 게 2014년이고요. 2014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신이 이거예요. 기초노령연금법이거든요. 이것이 2007년에 제정됩니다. 2007년에 제정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건 탈락. 그 다음에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거다. 틀렸습니다. 1999년에 제정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이 1999년이고요. 자, 이것은 그렇죠?
국민의료보험법, 그 전신이 국민의료보험법이거든요.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오케이. 자, 지금 기업과 니은 모두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이 되겠죠? 3번인데요. 1973년에 제정된 게 국민복지연금법인데요. 이거는 시행이 유보됩니다. 이때 오일쇼크 터지죠. 자, 시행이 유보됩니다. 그리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못됐다 개정되었다. 네, 국민연금법의 제정연도는 86년이고 8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자, 디귿은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지문.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입니다. 지금 우리는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로는 총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이 나오는데 총론이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지금 3문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이거는 강론에 해당되는 거죠. 왜? 사회보장기본법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운영원칙입니다. 자, 운영원칙의 암기법은 보연, 이형, 전민이, 효공책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린 적 있어요. 정책에서도 알려드렸었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책임이란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책임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형평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연계성과 전문성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보편성, 연계성, 형평성, 전문성, 민주성, 효율성, 공공책임성,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하거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보편성, 연계성, 형평성, 전문성, 민주성, 효율성, 공공책임성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험은 여기 틀렸네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합니다. 사회서비스도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건데 자, 이걸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공공책임성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이니까요. 자, 됐고 사회보장제도 급여 수준과 비용부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맞고 사회보장제도를 필요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보편성이라고 배웠죠.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 빠진 게 이겁니다.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 빠졌죠. 자, 민주성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5번 문제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 나왔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뭐한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신청주의라 하죠. 맞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일신전속권이니까 맞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구두, 소면.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다가 그 포기한 것을 다시 취소해서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많이 나왔던 거니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직속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이렇게 정리하고요. 위원장 1명입니다. 부위원장 3명입니다. 부위원장 3명이고 행안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40명이 아니라 30명입니다. 그래서 1, 3, 30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 3, 30. 시작. 1, 3, 30.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이 2명이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들어가면서 3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원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아닙니다. 사회보장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둡니다.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내용은 5번이죠. 5번에 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개선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관들이에요. 이 장관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치법규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뭐죠? 네, 총론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치법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죠.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제정합니다. 그게 바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규칙 제정권이 나왔죠? 이건 지자체장이 갖는 거고, 지자체장이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가 갖는 거예요. 여기 썼던 그대로잖아요. 지방의회가 갖는 거다.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시, 군, 자치구의 조례는 끊어요. 시도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도 아래 시군구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자치사무라 하는데 그 자치사무에 시설 설치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무슨 말이죠? 네, 법률과 명령을 말합니다. 자, 법률과 명령을 법령이라는데, 명령에는 뭐가 있죠?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그 다음에 총리령과 각부 장관의 총리령 부령의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 하죠. 자, 주민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청구권. 시작. 조례 제정 청구권. 조례 제정 청구권이 주민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체크했죠, 제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총론의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총론의 문제에서 이 조례와 연관된 자치법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7번의 답은 1번입니다.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명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하죠.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 이거는 국기법에 있는 거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거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둡니다.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군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읍면동에도 있지만 시군구청장이 앞에 주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둔다 그래야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여기 밑줄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딱 떨어집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죠. 이건 보장기관이라 합니다. 무슨 기관? 보장기관이라 합니다. 수급권자가 아니고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끊어주세요.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 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심신미약 등의 대통령령으로 사유에 해당된다면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특별한 케이스죠.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체계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닙니다. 3년마다가 아니라 발굴체계 운영 실태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자, 팁으로 하나 더. 자,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의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분기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돼 있잖아요. 1년이. 4번 하라는 거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이렇게 써면 됩니다. 아,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는 발굴체계 운영 실태잖아요. 발굴체계 운영 실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고, 발굴조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아, 2번입니다. 옳은 거 찾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기 중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당연히 맞고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당연히 맞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당연히 맞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걸 바우처라 하잖아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관계기관 등의 위탁. 자,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 돼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60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60번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문제인데 사회복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죠. 예전에 3급이 있었는데 삭제된 지 오래됐고요. 자,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네, 국가자격, 법정자격 됐습니다. 자, 교정사회복지사 나오면 안 됩니다. 교정사회복지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여기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취소, 강행규정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사든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사든 받아야 합니다.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바로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제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결기구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2번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사업자다.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회사를 통해서 책임보험이라거든요.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있어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것을 통해서 책임공제를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공제 가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면책사업자가 아니에요. 면책사업자가 아니라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아니에요. 상근하여야 합니다. 상근하여야 한다로 법에 돼 있어요. 상근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사회복지시설은 2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2가지, 여기서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이상의 사업을 뭐한다? 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법조문에 보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오답 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내용입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2번 문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되었습니다. 군대 갔다는 소리인데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니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죠. 군대 갔으니까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일 때, 자,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일 때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수급자인 경우 이거는 부양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장기관은 차상이자 밑줄.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를 말하는데 차상이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차상이자예요. 차상이자도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라고 알고 계시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생계급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해요.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20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거급여 아십니까?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 임차비 지원하죠. 네. 그 다음에 집을 고쳐주는 것도 하죠. 수선유지 이런 거 합니다. 수선유지비 맞아요. 주택구입비는 아니죠. 주택구입비는 주거급여에 들어가지 않아요. 임차료 지원이에요. 월세, 임차료 지원, 그 다음에 유지 수선비 등이 포함된다 그래야 돼요. 알았죠? 주택에 대한 매입비는 주거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답은 2번입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급여의 기본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최대한 근로 능력을 활용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뭐한다? 보충해주는 보충급여. 이것이 맞으면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법 우선입니까? 네, 다른 법령의 보호가 우선입니다. 맞죠? 오케이. 수익자 부담 아니죠. 수익자 부담은 보험료를 내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사회보험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근로능력 활용, 그 다음에 보충급여, 그 다음에 타법우선 하나 더 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우선, 부양의무자의 부양우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급여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근로능력을 활용해라, 보충성의 급여를 하겠다, 다른 법의 보호를 우선하겠다, 그 다음에 부양무자의 부양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의 다 조문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낸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수익자 부담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들은 유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험료와 같은 것을 기여하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인데 조금 짧았죠. 전반부가 그만큼 쉬웠어요. 전반부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후반부 12문제인데 후반부 문제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자, 64번부터죠. 64번부터인데 64번 문제 봐주세요. 자, 64번 문제는 긴급복지지원법이고 65번은 건강가정기본법이고 66번 별표, 그 다음에 66번은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해당되는 거고 67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68번은 고용보험 법령이 있죠. 법령이 나오면 그 시행령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8번 문제 별표, 그 다음에 69번 산업사회보상보험 법령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행령 나왔다는 거거든요. 69번 별표, 그 다음에 70번에 그 정신질환자 보호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별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72번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72번 별표. 그 다음에 마지막 75번 봐주세요. 75번에 보면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거든요. 빡성의 문제잖아요. 75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지엽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해설이 좀 장황하게 잘 돼 있죠. 그 해설 내용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그 해설에 있는 것을 좀 터치해 드리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문제는 제가 좀 미리 제가 하다가 또 잊어버릴 수 있어서 미리 좀 별표 체킹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좀 잘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